れずに僕を誘って虜にしようって言うんだな。 완전한 사육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저녁 시간, 18살의 한 고등학생이 런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납치한 중년의 남자는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게 되죠. 너무 어둡고 낯설은 무서운 곳에서 눈을 뜨게 된 그녀는 있는 힘껏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계속 소리치면 테이프로 입을 막을 거라고 했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으니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데요. 私を誘拐したのね。 널 위해 준비했다면서 집에서 입을 가운을 건네주자 그녀는 그냥 놔두라며 더러운 놈이라고 욕을 했고, 怪我らしいか。 이렇게 납치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하자 이제 자신을 어떻게 할 거냐며 겁탈할 거냐고 묻는데, そんなことはしません。水。はい。 쳐다보지 말라면서 변태라고 하자 자신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직업까지 얘기하며 자기소개를 합니다. 갑자기 15년 전 일을 얘기해 주는데, 직장 내에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지만 이미 약혼자가 있어서 창고로 데려가 겁탈해버려 그대로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婚約者はいきなり僕を殴りつけ、僕は床にひっくり返った。 그렇게 해서 정말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얼마 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죠. 定の男。その通り。 유괴범은 사형이라는 것도 알고 있냐고 묻자 잘 알고 있으며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다고 하는데, 僕は完全な愛が欲しいんだ。 마음과 육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완전한 관계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これから私はあなたを飼育します。飼育？そう。小鳥を飼うように？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면서 제발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드디어 수갑을 풀어줬고 샤워를 하라고 하고는 칼을 들이대며 도망가려는 낌새가 보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죠. シャワールームはこちら。何ですか？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나중에 재판받을 때 불리해진다고 했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정확히 증언할 거라고 하는데, 仕上がれ。 그녀가 식사하는 동안 한참을 옆에서 지켜보고는 이제 출근할 시간이 다 됐다며 다시 수갑을 채우게 됐고, トイレに行きたくなったらこれにしてくれ。はい。 방에 자물쇠는 왜 채웠냐고 묻자 열쇠가 고장났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곧 수리하겠다고 합니다.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켜보지만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없었죠.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녀의 밥을 챙겨주러 집으로 온 것이었고, 手錠はそうね。あれ？ 대체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묶어둘 거냐고 묻자 당신과 나의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가 될 때까지라고 했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さあ、ご飯にしよう。 여러가지 음식들을 사왔다며 어서 먹으라고 했고 한참 배가 고팠던 그녀는 허겁지겁 식사를 시작합니다.よかったら天神をどうぞ。 그렇게 식사하는 동안 한참을 지켜보다가 이번엔 수갑만 채우고 두 발은 묶지 않겠다고 하는데, 逃げちゃうわよ。どうやって？ 창문으로 뛰어내릴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고 당신이 다치는 건 원치 않다며 그러지 말라고 하죠. 君は僕の大事な宝だからね。 그렇게 발을 묶지 않은 상태로 집 밖으로 나와서 집 앞에 있는 건물로 올라가 도망가는지 확인해 보는데요. 그녀가 도망가지 않는 걸 확인한 남자는 회사 업무를 마치고 맛있는 음식을 챙겨 그녀에게 향합니다. 美味しい食事を買ってきましたからね。何が入ってると思う？ 아주 유명한 음식점에서 장어를 사왔다고 하자 장어를 싫어할 뿐더러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다고 하는데, じゃあ何が好き？さあ何でしょなんだろう？ 맥도날드와 KFC에서 파는 햄버거를 사오라고 했고, 이 남자는 정말로 겁탈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고 그녀가 먹고 싶다는 걸 사다 주기도 하며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죠. う。おじいさん。岩園だ。岩園さん。なんすか？キスしましょうか。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했고 여기서 빨리 도망치려고 그러는 거 다 안다고 하는데요. なぜ逃げない？
그녀는 대뜸 샤워하고 싶다면서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갔고 邦子さんはい。ちょっと出かけてきます。 차에 기름 좀 넣고 오겠다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또다시 집 앞에 있는 건물로 올라갔고 그녀가 도망가려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危ない。大丈夫か。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계속 세뇌가 됐던 건지 그냥 집 안에서 남자를 기다리게 되는데 びしょびしょだよ。 그녀가 마음을 열고 있다고 생각한 남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계속 침대에서 자고 당신이 바닥에서 자는 게 미안하다고 하는데요. キスして。もっと熱烈に。僕を誘って虜にしようって言うんだな。 노골적으로 스킨십을 하려는 그녀를 보곤 아직까지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남자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며 호감을 사려 노력했고 철저히 세뇌당하고 있던 그녀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경계심마저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죠. 남자가 출근해 있는 동안 본인이 나서 청소도 할 만큼 이곳에서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었는데 邦子さんはい。旅行に行きましょう。 오랜 기간 그녀를 지켜본 남자는 같이 밖에 나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온천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교복을 입고 밖에 나갈 생각에 한껏 들떠있던 그때 누군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どなた？ 찾아온 건 주인 아주머니였고 밖에서 웃음소리를 들었다며 누구랑 같이 있었냐고 묻자 조카가 입시 공부 때문에 한동안 이곳에 머물게 됐다고 하는데요. なんで逃げなかったの？だって温泉旅行行けなくなっちゃうじゃない。 완벽하게 세뇌된 그녀는 도망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남자가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 같다고 착각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죠. 아버지와 딸로 위장해 예약을 했고 그 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정해 보였기에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못한 채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うわ、素敵。 はい。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남자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고 어쩌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お帰りなさいませ。いらっしゃいませ。 밖에 나갔다 왔더니 조금 피곤하다면서 목욕을 해야겠다고 하자 물을 받아주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入りましたよ。 오랜만에 수갑을 좀 차고 있자고 하자 어떤 놀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알겠다며 기쁜 표정으로 어서 채워달라고 하는데요. 다 씻고 나온 남자는 이제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자 이번엔 바꿔서 차야 한다며 수갑으로 두 손을 채워버리는데 手錠ごっこか。 씻으러 들어갔던 그녀는 교복으로 갈아입은 채 한참을 노려보고 있었고 모든 게 끝났다며 체념하게 된 남자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남자의 곁을 떠날 수 있게 되었고 자유를 만끽하며 천천히 걸어나와 기차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나오지 않자 직원이 올라왔고 改めてお詫びをいたします。誘拐して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됐던 직원들은 문을 따고 들어가 확인하겠다고 외치고는 들어가려 하는데 失礼いたしました。ただいま、お父様。どこ行ってたの？パ
パチンコしてきちゃった。 자신에게 너무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줬다고 착각한 그녀는 기차를 타지 못한 채 다시 돌아와 남자의 수갑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うちに帰ったらおじさまだよ。おじさま。こんばんは。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런 감정이 사랑인 줄 착각한 그녀는 결국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죠. ただいま。 그날 이후 둘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매일 밤을 지새우며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飼育して飼育されたい。 그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자 더 이상 테스트할 필요도 없었고 아내만 가둬두기엔 너무나 미안했던 나머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누가 봐도 장보러 나온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연히 마트에 방문한 형사의 눈에 띄게 돼 드디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樺島邦子さんですね。こんにちは。岩園さん。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남자를 체포하게 되었고 놀라거나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체포되며 모든 걸 포기한 듯 보였죠. 私は誘拐されたのではありません。 무슨 소리냐며 당신은 런닝 중에 납치된 거라고 얘기해주자 いいえ、私がついて行ったんです。 감금당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녀는 절대 아니라며 즐겁게 동거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남자는 있는 그대로 납치한 방법과 감금했던 내용들을 진술했지만 그녀는 전부 부인하며 사랑했기 때문에 관계도 맺었고 절대로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弁護人はいりません。 국선 변호사에게 사형을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길어야 3년이면 될 것 같다고 하며 피해자가 동거한 것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 같다고 하죠. 腕は見せないでください。 변호사는 이상한 사람이라며 감옥을 좋아하는 거냐고 물었고 밖에서 자유롭게 런닝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05년 개봉한 와다벤 감독님의 완전한 사육입니다. 굉장히 독특했던 영화였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보는 내내 깜짝 놀랐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았으며 좁은 공간에 갇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무섭게도 느껴졌습니다. 영화 자체가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전개되는 과정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고 우리의 정서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보기 불편했던 장면도 많았으며 노출이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했는데요. 굳이 찾아보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다지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완전한 사육이었고요. 지금까지 후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